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5월 9일 전승절 영국 스카이뉴스는 주 유엔 러시아 상임 부대표를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세인트 조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나온 드미트리 볼얀스키 부대표는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우크라이나 포병 병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은 젤렌스키가 인스타그램에 자랑스럽게 올린 것이라면서 병사가 하고 있는 엠블럼을 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더니 그 엠블럼은 나치 독일 SS 제3판저사단의 토텐코프 해골 문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전승절에 나치 독일 정예사단의 엠블럼을 올렸는데 그 역사적 스토리를 아느냐? 젤렌스키는 이 엠블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1시간 반 뒤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볼얀스키 부대표는 해골 문양의 엠블럼으로 유명한 SS 제3판저사단은 2차 대전 개전 초기 프랑스에서 영국군 100명을 사살한 부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왜 이 같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을 비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스카이뉴스의 사회자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말씀 잘 들었다. 죄송하지만 방송 시간에 제약이 있어 이만 인터뷰를 끊겠다면서 서둘러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5월 9일 주 폴란드 러시아 대사 세르게이 안드레예프가 바르샤바에 있는 러시아군 승전 기념비에 헌화하게 나타났다가 페인트 테러를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위대가 그를 에워싸고 항의하던 도중 한 여성이 빨간 페인트를 끼얹은 겁니다. 그를 에워싼 우크라이나인들은 구호를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보라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압박하자 세르게이 대사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와 푸틴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면서 결기 있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사에 항의했던 한 우크라이나 여성은 머리에 우크라이나 국기색의 장식물을 달고 나와 침략자의 헌화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애국심도 좋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사절에 대한 행패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과 서구 세계에 주재하는 러시아 외교관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국가에 대한 애국심 하나 가지고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전승절을 맞아 환호하고 있습니다. 리가의 독립기념탑에서 경찰과 타협한 끝에 평화 시위를 약속받자 기뻐합니다. 러시아 삼색기를 펼쳐든 청년과 삼색으로 복장을 맞춰 입은 그의 여자친구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시위를 벌이면서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계 인구가 36.4%로 47.1%인 라트비아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라트비아는 벨라루스계가 3.7%, 우크라이나계가 3.4%, 폴란드가 1.8% 등인 다민족 국가입니다. 민족 구성 가운데 러시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애당초 극단적인 반러시아 스탠스가 불가능한 국가입니다. 서구의 정유사가 러시아산 원유 49%에 다른 기름 51%를 섞은 소위 라트비안 블렌드 오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인간띠 잇기 시위를 벌이고 끝내 소련의 압제에서 벗어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러시아는 소련과는 전혀 다른 자유, 시장경제 국가라는 것을 라트비아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계 전승기념 이벤트가 허용되는 이유입니다. 아조프 대대의 상징도시 마리오폴입니다. 전승기념일을 맞아 시민들이 300m에 이르는 초대형 세인트 조지 기장을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네오나치로부터 완전 해방돼 8년 만에 대독 승전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은 러시아계가 절대 다스린 도시지만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은 유로마이단 폭동 이후 전승절 행사를 금지시켰습니다. 8년 만에 전몰 용사를 기리는 영원한 불꽃이 다시 타오르자
마리우폴 시민들은 감격에 젖었습니다. 마리우폴 시민들은 저마다 대독 전쟁에서 숨진 선조들의 사진을 들고 불멸의 연대 행사에 나왔습니다. 마리우폴 주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거리에서 나눠주는 세인트 조지 리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감추고 싶어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군을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거의 없습니다. 불멸의 연대에 참가하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주민들이 세뇌당했다고 선전하겠지만 이 정도면 세뇌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와 들어선 길거리 장터에서도 세인트 조지 리본을 나눠주자 다들 반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리우폴 유역의 한 3대 대가족의 훈훈한 모습이 러시아 전역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의 8명의 손자가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대가족이 함께 2차 대전 승전 가곡 중 하나인 까츄차를 합창하던 모습입니다. 네오나치치하에서 어려운 삶이 살이지만 러시아적인 가족의 가치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가족의 모습을 한 유튜버가 방송하자 러시아 전역으로부터 정성들이 답했습니다. 옷가지와 식료품, 과자 등이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초콜릿을 받았다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랍니다. 양파에 설탕, 계란, 갓 태어난 막내 기저귀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답지한 온정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러시아인들의 깊은 정에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독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게오르기 주코프 원수의 친척이었습니다. 또 집안의 여러 선조들이 최전선에 나가 목숨을 바쳤는데도 우크라이나 치하에서 차마 말도 못하고 입 다물고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목이 메입니다. 이제 마리우폴이 해방된 만큼 빼앗긴 전승들을 다시 찾은 거나 다름없다면서 감격의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헤르손에서도 베를린을 함락시킨 소련 부대 깃발을 들고 나온 시민들이 불멸의 연대 행사를 열면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실 5월 9일 전승절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행진한 군대나 무기보다도 불멸의 연대를 통한 국가 단합, 그리고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진 해방 행사가 훨씬 의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침략자라면 여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외국에서나 소란을 피울 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불멸의 연대 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니엡스키 프로스펙트 같은 대로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가 전쟁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사진을 든 이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내가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불멸의 연대의 도도한 흐름은 끝이 없습니다. 독재자인 푸틴 대통령이 나라도 어려운데 전쟁을 일으켰다. 민심에 의해 정권이 전복될 것이라는 서방의 선전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전몰 용사들의 사진을 일꾼 성상처럼 들고 나와서 역사를 망각하는 데 분노해야 한다는 러시아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굴욕적인 열병식이라고 서구 미디어들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미사일 운반 차량 한 대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운전병이 유리창에 세인트 조지 리본으로 장식된 자기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나치 독일의 침략을 물리친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푸틴의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조작이네 뭐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거짓이라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의 세뇌됐는가 하면 그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러시아인들은 오랜 문학적, 예술적 전통이 있는 사유의 깊이가 있는 민족입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고 투박해 보이지만 생각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5월 9일 모스크바의 밤은 전승절 경축 불꽃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크렘린 앞 바실리 성당 뒤로 터지는 불꽃이 마치 테트리스 게임 화면을 연상케 합니다. 서구, 특히 프랑스에서는 유가 인상 등 경제난으로 폭동까지 발생해 여기저기 불타기도 했지만
모스크바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빛이 발한 실패한 전승절 열병식이라고 흠집내기에 바빴지만 빛이 바르긴커녕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 돼 강해지는 러시아, 그 국력을 과시하는 찬란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전승절의 포로 행진설도 100%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체첸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에게 전승절 구호 제창을 연습시키는 화면도 공개됐습니다. 결국 포로 열병은 없었지만 서방 세계가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한 뒤 스토리를 넘겨줘 미디어들이 떠든 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